네, 지금은 이제 화법 중에 기발한 화법 하나를 우리 본보원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종이 한 장만 있으면은 여러분들 보장 리모델링을 안 하고 의료비 통장 컨셉으로 모든 사람을 다 설득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객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엄청 기발합니다. 자, 의료비 통장. 이거는 아예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보험의 컨셉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 세일즈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컨셉이에요, 컨셉. 내가 어떤 컨셉을 잡고 판매하느냐. 그러니까 컨셉에 의미 부여를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이제 딱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다른 설계사분들이랑 경쟁하는 게 기존의 다른 설계사분이 컨설팅을 해놓은 보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거가 지금 이 보험이 어떠한 문제가 있고 보험료는 어떻고 뭐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셔야 된다. 이거는 좋지 못하다. 다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이 화법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가입해 놓은 보장성 상품도 해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컨셉의 특징은 뭐냐면 보장보험을 보장보험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어떻게 접근을 하냐? 딱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병준 그 부팀장님이 제 고객이에요. 이제 막 오늘 처음 만나서 막 상담을 하는 거야. 그러다 이제 보험 얘기가 나와서 보장 분석하고 했는데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설계사분들 만나면은 기존 보험 안 좋다 그러고 기존 보험 뭐 뭐라 그러면서 다 리모델링 시키려고 하고 그러면은 새롭게 준비한 보장은 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시기가 됐을 때 또 어떠한 특징이 다르게 생겼을 때 또 갈아태우고 또 바꾸고 이거를 언제까지 반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10년 넘게 일을 하면서 보장보험을 리모델링 해드린 사례가 없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난 보험 필요하고 계속 새로운 보험 나오고 설계사분들 만나면은 내가 잘 가입해둔 보험 안 좋다 그러고 또 바꾸고 다 이렇게들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 김민준 대표님은 보장보험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다 그러지? 이게 아마 지금 의아하실 거예요.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더 합리적인지. 보세요. 자, 이 보험이라는 거 지금 가입해 놓으신 현대해상의 뭐 메리츠화재 지금 종합보험을 가입을 잘 해두셨어요. 15만 원 정도 내고 계시고 암내심 다 들어가 있고 뭐 수술비도 들어가 있고 입원비 다 들어가 있고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다르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일단 지금 우리 병준님이 준비하신 보험은요. 내가 암 진단금 가지고 있죠. 뇌혈관, 심혈관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암에 안 걸리면요. 뇌혈관, 심혈관에 안 걸리면요. 평생 살면서 수술할 일이 없으면요. 평생 살면서 입원할 일이 없으면요. 평생 살면서 병원 갈 일이 적으면요. 15만 원씩 20년 내시니까 1년에 180만 원, 10년이면 1,800만 원, 20년이면 무려 3,600만 원을 내시는데 내가 안 아파서 안 아프길 바라잖아요. 내가 보험금 타먹으려고 일부러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돈은 3,600 냈는데 갱신형까지 있으면 4,000, 5,000 냈는데 내가 아프지 않아서 보험금을 받을 일이 없으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분이 좋으실까요? 나머지 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럼 안 아플 수도 있는데 왜 3,600만 원씩 내시면서 보험을 왜 준비하셨어요? 3,600보다 더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까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안 생기면요? 네.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준비하신 일반적인 설계사들이 설명하는 이 보험은요. 첫 번째, 병에 걸려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병에 안 걸리면 말짱 도루묵이고 내 피 같은 돈 3,600만 원 이상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병에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안 걸릴 수도 있는데 3,600만 원을 내가 내는 게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깝잖아요. 안 걸릴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야.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앞으로는 120세, 130세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시대가 생명공학이 너무 발전됐잖아요. 게다가 조금만 과거에 준비했으면 만기가 80세, 90세도 많아요. 근데 내가 병에 걸리긴 했어. 근데 내가 90세 만기를 준비했는데 90.1세에 암에 걸리면요.
그럼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내가 보험이 90세 만기라고 언제 딱 걸려야지 하고 딱 89세에 걸릴 수 있어요? 만약에 병에 걸리긴 했는데 90.1세에 걸리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아깝지 않을까요? 말짱 도루묵인데? 아깝지 않아요? 근데 또 웃긴 게 또 있어. 내가 내 거는 되게 잘 준비해 놨어요. 내가 술도 자주 먹고 건강관리도 잘 안 돼서 내가 아플 것 같으니까. 또 내가 가장이니까. 근데 앞불사 70세에 걸리긴 했는데, 암에 걸리긴 했는데 내가 아니라 내 배우자가 걸렸어요. 그럼 내가 가입한 걸로 보험금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아플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러면 내 배우자도 15만 원으로 아주 풀보장으로 똑같이 해줘야죠. 그럼 나 3,600, 배우자 3,600, 자녀들도 2명이니까 3,600, 3,600, 1억 3천 내야죠. 누가 걸릴지 모르잖아요. 나만 잘 준비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걸릴 수도 있는 건데 내 가족 중에서. 나는 건강한데 내가 걸릴 것 같아서 나는 잘 준비했는데 내 배우자가 걸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건 다 맞았어. 병에 걸렸어. 만기 이전에 걸렸어. 근데 내가 아니라 배우자야.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내 배우자 치료해 줄 수 있어요? 보험금 청구 가능한가요? 그럼 내가 안 아플 수도 있는데 내 배우자가 아프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번째, 내가 만약에 걸리긴 걸렸어. 내가 걸렸고 90세 만기인데 70세에 걸렸고 병에 걸렸어. 근데 나는 암내심 딱 3개를 위주로 준비했는데 말기 신부전증에 걸렸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기 폐질환에 걸렸네? 간경화에 걸렸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뭐에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걸리고 싶다고 이것만 걸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3,600 냈어. 근데 나 보험은 있어. 만기 이전에 걸렸어. 근데 말기 신부전증에 걸렸네.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 잘 살았어. 안 아팠어. 근데 원금이 소멸돼 버려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지금 준비하신 건요, 병에 걸려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만기 이전에 걸려야만 보장받을 수 있고, 내가 아니면 보장 못 받고, 보장되는 질병에 걸려야만 보험금 받을 수 있고, 원금은 소멸돼 버려요. 근데 거기에 3,600을 왜 내세요?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요? 의료비 통장인데 재밌는 게, 병에 걸려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15만 원씩 20년을 냅니다. 근데 얘는 의료비 통장 컨셉인데 병에 걸려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병에 걸리든 안 걸리든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원금이 소멸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내가 1000만 원의 원금을 냈으면 나중에 20년, 30년, 40년 지나면 복리로 이자가 붙어서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돼요. 해지를 해서 내 맘대로 쓰는 건 내 자유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지 않아도 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아팠을 때 치료할 수 있고 병에 걸리지 않으면 연금으로도 쓸 수 있고 일로 가도 손해가 아니고 율로 가도 손해가 아니고 율로 가도 손해가 아니에요. 그리고 만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90.1세에 걸리면 어떡하지? 100.1세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예요. 그때까지 계약이 유지가 됩니다. 심지어는 더 소름 끼치는 건 피보험자, 즉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바꿀 수도 있어요, 중간에. 즉 내가 혜택을 계속 보다가 내 자녀가 훨씬 더 젊잖아요. 내 자녀로 바꿔. 그럼 난 혜택 다 보고 내 자녀까지 혜택을 봐. 이중 혜택을 봐요, 대를 건너서. 자, 본인이 아니면 보장을 받기 힘들다? 내 배우자가 걸렸어요. 근데 치료비 1000만 원이 필요하대. 심지어 얘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중간에 내가 70%에서 90% 내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50%도 있고요. 50에서 90%를 내 마음대로 꺼내서 썼다가 다시 넣어놓고 꺼내서 썼다가 다시 넣어놓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 배우자가 병에 걸렸어. 그러면 여기서 50%만 꺼내서 배우자 치료하고 다시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넣어둘 수 있어요. 내가 걸리지 않아도 배우자가 아파도 내 자녀가 아파도 얼마든지 여기서 혜택을 볼 수 있어요. 보장되는 질병에 걸려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되는 질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 그런 거 다 떠나서 병원비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돈을 꺼내서 썼다가 다시 넣어둘 수 있습니다. 말기 신부전증이든 말기 폐질환이든 병원비를 그냥 내가 마음대로 꺼내서 쓸 수 있어요. 마지막, 원금은 소멸된다? 죽을 때까지 이자가 붙습니다. 심지어는 7년 내고 3년 거치하면 130%가 붙어요. 여기서 2.5%씩 죽을 때까지 쭉쭉쭉 올라가서 나중에는
원금 대비 3배, 4배의 수익률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똑같이 15만 원씩 내가 뭔가를 가입을 했는데 병에 걸려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만기 전에 병에 걸려야 되고 본인이 아니면 보장 못 받고 원금 소멸되고 심지어는 병에 걸렸는데도 말기 폐질환, 신부전증 아무것도 보장 안 되고 내가 뭐에 걸릴지 모르는데 그럼 불확실한 거에 3,600을 넣으시겠어요? 아니면 병에 걸리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고 만기란 개념이 없고 언제든지 넣었다 뺐다 쓸수하면서 원금에 나중에는 2배, 3배가 되고 보장되는 질병에 걸린다는 개념 자체도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아니어도 내 배우자, 자녀들도 이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러면 지금 90세 만기 준비하셨는데 나중에 100세 만기 나오면 또 리모델링하고 원금 날라가고 원금 날라가면서 죽을 때까지 보험의 노예가 되시겠어요? 아니면은 지금 15만 원짜리 준비해서 죽을 때까지 의료비 통장 컨셉으로 제대로 보장을 받으시는 게 뭐가 맞을까요? 당장 너무너무 아픈 사람이면 의료비 통장 컨셉이 더 안 좋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지금 30대, 40대고 건강해. 그럼 왜 보험을 계속 리모델링 하세요? 보험을 리모델링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게 나왔고 네. 더 좋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보다 더 좋은 거 안 나올까요?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또 바꾸실 거예요. 15만 원씩 10년에서 1,800만 원 냈는데 또 원금 손해보시면서 또 바꾸실 거예요. 그리고 또 바꾸실 거예요. 120세 만기 나오면 또 바꾸실 거예요. 150세 만기 나오면 또 바꾸실 거예요. 그렇게 평생 보험사에 돈이나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득을 볼 거면 보장 리모델링 말씀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일을 안 해요. 오직 클라이언트 분들을 위해서. 누가 봐도 의료비 통장 컨셉이 맞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꿔서 설명을 하면요. 어떻게 돼? 다 계약 받을 수